안녕하세요. 녹색연합 귀촌군 환경책 책 읽어주는 활동가 성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달 콩활동가가 읽어준 우리를 둘러싼 바다에 이어 6월에는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나와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이 같은 일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저자 다카하시 데스야가 말하고 있는 희생의 시스템을 통해 일본 사회를 보면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여 해양 방류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쟁 이후 현대 일본 사회를 분석하는 에세이입니다. 도쿄대 철학 교수이기도 한 저자는 일본 사회 전체에 희생의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희생의 시스템이란 어떤 이들의 희생을 통해 다른 이들의 이익을 만들어내며 유지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 희생은 항상 잘 가려져 있거나 숭고한 희생으로 미화되고 정당화됩니다. 만약 가리는 데 실패하여 부당한 희생이 고발당하면 이익을 보는 이들은 책임을 부인하며 도망쳐버립니다. 저자는 일본 사회의 희생의 시스템을 보여주기 위해 후쿠시마와 오키나와에 주목합니다. 1971년부터 도쿄와 수도권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이면에는 방사능 오염물질에 피폭당하는 위험 속에서도 굳은 일을 해온 하청 노동자들과 3.11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 미군 병사들의 폭행, 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 등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에 항시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 조약을 위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떠넘기고 본토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나 미군 기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본 사회는 희생자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고귀한 희생으로 추앙받는가 하면 하늘이 내린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저자는 전문가의 강연, 천황의 편지, 정치인의 담화문 등 다양한 글 안에서 일본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희생의 논리를 분석합니다. 책은 1부 후쿠시마와 2부 오키나와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히 1부에서는 후쿠시마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저자가 3.11 사고 이후 고향에 돌아가 처참한 모습을 목격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쿄에서 긴 시간 생활한 저자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동안 값싼 전기를 사용하면서 고향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간 고향에서 어린 시절 뛰어놀던 학교와 산, 강이 온통 방사능 오염물질로 뒤덮여 있는 것을 마주합니다. 2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은 전문 지식이나 역사적 배경 없이도 쉽게 읽힙니다. 후쿠시마와 오키나와의 모습에서 해군 기지로 짓밟힌 강정,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밀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6월 귀쫑근 환경책에서는 희생의 시스템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평화가 무엇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는지 함께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부 원전이라는 희생의 시스템 중에서 3.11 사고 직후 후쿠시마를 묘사하는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야마키아 지역 다음으로 이다테무라에 갔다. 야마키아 지역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같은 가와마타 마치 내에 피난해도 될지 모르지만 동쪽 이웃인 이다테무라는 마을 전체가 몽땅 마을 바깥으로 피난해야 한다. 광대한 면적을 지닌 마을 전체가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다테무라는 아름답다. 산림과 경지와 목초지가 굽이치듯 이어지고 있는 곳곳에서 이곳 명품인 이다테 우시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이 마을에 갔다면 왜 6,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모두 이 아름다운 마을을 떠나야만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원전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땅에서 착실하게 농사나 목축을 하며 살아온 그들이 왜 갑자기 마을을 떠나야만 하는가? 게다가 원전 사고 발생 뒤 1개월도 더 지난 지금에서야.
그 다음엔 동쪽의 미나미소마시로 향했다. 중심부는 원전에서 20에서 30km권 내로 실내 대피구역. 그 때문인지 사람도 자동차도 별로 보이지 않았고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자태를 자랑하는 활짝 핀 벚꽃들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시청 1층에는 예상대로 적지 않은 재난 피해자들이 몰려와 있었다. 창구 앞에 줄을 서 있거나 써묻힌 사망자 명부와 전국에서 답지한 응원 메시지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국도 6호선을 따라 남하해 원전 쪽으로 다가갔다. 예상대로 20km 지점에는 출입금지라는 입간판과 통행금지 전강 게시판이 세워져 있었고 경찰이 가로막고 있었다. 경계구역 지정 전이어서 강제력은 없었으나 무리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유턴해서 북상했다. 미나미 소마시에서 소마시까지 쓰나미가 핥히고 간 흔적들을 살피며 걸었다. 나는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나 자랐다. 부모님은 후쿠시마시 사람들이었으나 나는 아버지 사업관계로 지금의 이와키시에서 태어났고 2살 때 1년간 도쿄에 가 있었던 걸 빼고는 고교 졸업 때까지 이곳 하마도리, 나카도리, 아이즈 지역 학교들을 전전했다. 소학교에 입학한 곳이 후쿠시마 제2원전이 있는 도미오카 마치, 거기서 4년간 살았다. 이번 대지진도 그렇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내게는 남의 일이 아니었던 건 그 때문이다. 인생 첫 시기의 기억이 남은 그 땅의 자연과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묘하게도 내 체내에서도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체르노빌급 레벨 7의 대사고라고 한다. 도미오카 마치가 유령마을화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여차하면 후쿠시마 전체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후타바마치와 도미오카마치에서 미나미소마시와 이다테무라에서 이와키시와 후쿠시마시에서 원전 난민이 돼 현 안팎으로 몰려나가는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그 중에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에서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나 자신을 겹쳐서 생각하게 된다. 사고가 날로 심각해지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날마다 전하는 보도를 뒤쫓아가면서 나는 불안, 슬픔, 당혹, 분노 또는 책임감,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걸 느꼈다. 이 사고가 언제 수습될까? 애초에 수습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긴가? 전력회사의 수습 일정표가 발표됐다고 해도 그대로 될 수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대체로 이제까지 얘기해온 이유로 인해 나로서는 좀채 공공화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한 이번 사고에 대한 감상을 어디까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말로 표현해도 될까? 여기까지 써왔는데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3.11 이후 무책임의 체계는 그 공허한 본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4월 19일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 현내 소중학교와 유치원에서의 교사 및 교정 이용 기준을 제시하면서 연간 피폭량이 20mS를 넘거나 교정의 방사선량이 4시 3.8 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이면 우계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시, 고리야마시, 다테시 13개 시설 외에는 통상적인 학교 활동을 해도 괜찮다는 승인을 받았다. 큰 의문이 남는 조치다. 후쿠시마 현의 조사로는 현내의 약 75%가 법령이 정한 방사선 관리 구역에 그리고 20%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개별 피폭자 관리 구역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치원 아동이나 소중학생을 어른 기준이 봐도 매우 높은 방사선량이 나오는 장소에서 활동하게 해도 괜찮을까? 정부가 좀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현내의 모든 지역에서 5개 활동을 보류하고 있던 참이었다. 또 4월 13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어린이의 연간 피폭량을 어른의 절반인 10mS 정도로 억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다음날 위원회의 결정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철회되었으며 20mS라고 한 문부과학성의 기준으로 대체됐다. 일반 대중의 피폭 기준량은 연간 1mS다. 방사선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어린이에게 그 20배나 되는 피폭을 허용하다니 어찌된 일인가. 비상시니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면
애시당초 무엇을 위한 기준이었나? 누가 무슨 이유로 이토록 안이하고 위험한 기준을 정한 것인가? 4월 21일 이 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정부 간 교섭이 벌어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문부과학성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그런데 거기서 아연 실색할 지경의 실상이 드러났다. 문부과학성 담당관은 방사성 관리구역의 의미도 거기에서는 18살 미만 미성년자들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후쿠시마 현내에 방사성 관리구역이나 개별 피폭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야 할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는 학교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왜 누적 방사선량을 3월 23일부터 계산하고 그 이전의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식 회의를 열지 않았고 20밀리 시버트로 결정한 심의 과정도 모르고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문부과학성에 조언을 했을 뿐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어떤 조언을 했다는 것인지 5명의 위원들이 각기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기록도 없고 대답도 못했다. 시민들의 문의에 거의 전부 대답하지 못했다. 후쿠시마 어린이들의 미래는 이 결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건강 피해는 물론이고 여러모로 차별받을 우려도 있다. 거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내고 있다. 아침이 오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그래도 괜찮을까?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에 대답해줘야 할 책임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깊은 불안이 완전히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이라는 희생의 시스템. 4월 17일 나는 후쿠시마현 가하마타치의 야마키하 지구에 있는 야마키하 소학교에 갔다. 후쿠시마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아부쿠마 산지에서도 꽤 깊숙이 들어간 산간 지역의 소학교다. 나를 자기 차에 태워준 벗이 이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고 그 뒤에도 아이들과 교류를 계속해온 인연이 있어서 안내를 해주었다. 언덕 위의 교사, 체육관, 교정 등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교정에서는 주변 산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정말 상쾌했다. 벗이 여름학교에 학생들과 이곳에서 숙박하면서 하늘 가득한 별들을 관찰하며 즐긴다고 하내기에 저절로 수긍이 갔다. 급사인 이 시를 따라 교정과 건물을 돌아봤다. 교정 여기저기 땅이 갈라져 있었다. 교사의 벽에 금이 간 곳도 있었다. 3.11 대지진이 핥히고 간 흔적이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았다. 일정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 원래의 안전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30km 떨어진 이 지역도 오염됐다. 4월 13일에 발표된 후쿠시마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내 16개 시정 촌의 소학교 20곳 가운데 가장 높은 오염 수치가 이 야마키하 소학교 토양에서 검출됐다고 한다. 야마키하 지역 소중학교 학생과 유치원 아동 100여 명은 내가 간 그 다음 날부터 거기서 약 10km 떨어진 읍 중심부에 학교와 유치원에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된다. 그 지역 전체가 정부가 발표한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어른들도 모두 지역 바깥으로 피난해야 되는데 먼저 방사능 영향을 받기 쉬운 아이들부터 그렇게 한 것이다. 보호자 모임에서는 교육장이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야마키하 지역에 아무 잘못도 없다. 통탄스럽기 그지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분명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후쿠시마 제1, 제2 원전은 사고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체로 인연이 먼 존재였을 것이다. 멀리 떨어진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눈에 익은 친숙한 이 땅을 떠나야만 한다는 걸 누구 한 사람 상상이나 했겠는가. 제5장 오키나와에 비친 후쿠시마. 희생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으로 제공할 각오가 어느 정도로 돼 있을까? 그것은 또한 자기 한 사람이 각오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지를 유치하거나 원전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원래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이란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 걸까? 일단 이번과 같은 중대 사고가 일어나면 인간이 정해놓은 행정 구획과는 상관없이 방사성 물질은 날아 흩어진다.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원전 리스크의 부담 범위는 실은 정할 수 없다. 결정 불가능이다. 예컨대 후쿠시마현의 어느 지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고 원전을 유치하고자 해도 주변 지자체가 거기에 반대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각오를 굳히는 것만으로는 성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어느 것이든 식민지주의적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다면 주일 미군 기지를 전체 도, 부, 현에 평등하게 부담시켜야 한다. 또한 원전도 모든 도, 부, 현에서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미군 기지에 대해, 오키나와에 대해, 식민자의 위치에 있는 야마토의 일본인, 또 원전에 대해, 지방에 대해, 식민자의 위치에 있는 대도시권의 일본인, 필자인 나도 그런 일본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일본인이 만일 기지나 원전 리스크를 스스로 부담할 수 없다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그것을 떠넘길 권리는 없다. 그리고 누구도 희생을 받아들일 각오가 없고 누군가에게 희생을 떠넘길 권리도 없다면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원전에 대해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추진해온 국책 그 자체를 재검토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떤 희생도 없는 국가사회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이건 여기에서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군사기지나 원전의 리스크를 한없이 제로에 가깝게 수렴시켜가는 그런 정치적 선택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것을 지향해갈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